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가 독일까지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2011년 사고 이후 독일에서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단순한 에너지 논쟁을 넘어 집권당인 기민당이 58년간 철통같이 지켰던 지역을 내놓게 되는 정치적 대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이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녹색 3인당 연합이 원전 4개가 가동 중인 이 지역에서 원전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58년 기민당 텃밭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Nach Lage der Dinge an der Spitze einer Landesregierung, das ist wirklich was, das gab's noch nie. 사상 최악의 일본발 원전 사태가 승패를 갈랐다는 평가입니다. Aber die Regierungsmehrheit wurde verloren. Das ist schmerzlich. Das ist ein tiefer Einschnitt in der Geschichte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und damit auch in der Geschichte der christlich-demokratischen Union. 라인란트 팔츠 주의회 선거에서도 녹색당은 기민당을 따돌리고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17%를 득표했습니다. 원전 정책을 유지해온 메르켈 총리는 집권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 녹색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주 정부 수반을 배출하며 독일 정치 지형과 에너지 정책은 바야흐로 대변혁을 예고했는데요. 메르켈 정부는 급격히 탈원전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결국 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 폭등과 경기 침체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독일은 다시 원전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친환경 정책이 궤도에 오르려는 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건데요. 그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유럽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메르츠는 결국 해결책으로 원전 재가동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강하고 재가동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원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2012년 많은 미국인들의 공분을 산 1% 팁 사건인데요. 한 고객이 팁을 음식값의 1%만 지불하며 진짜 직업이나 찾으라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남겨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6일 한 은행원이 자신의 상사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트루푸드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종업원의 서빙을 받으며 133달러, 우리 돈 약 15만 원짜리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문제는 팁의 액수였습니다. 보통 식대 15%를 팁으로 주지만 이 상사는 고작 1%에 해당하는 1.33달러만 지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직업이나 찾으라는 모욕적인 글까지 영수증에 쓴 겁니다. And they wrote in, get a real job. They wrote, get a real job.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급속 깊어진 이 사진과 글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팁의 액수를 넘어 미국 내 계층 격차와 부유층의 태도 문제로까지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허탈한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은 조작이었습니다. SNS 계정 주인이 자신의 상사를 비방하기 위해 벌인 짓인데요. 음식값은 133달러가 아니라 33달러였고 팁은 1달러 33센트가 아닌 7달러였습니다. 모욕적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 의해 사실이 드러나자 계정주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3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팁 문화는 걸핏하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결제의 확산으로 셀프 서비스 매장이나 테이크아웃점에서도 팁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팁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가 하면 일부 주에서는 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2012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맞섰던 이란 핵 문제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두고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반면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한 채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10달 만에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지만 이란 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간과 상황이 요구할 때만 사용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Having said that, I know that both the Prime Minister and I prefer to resolve this diplomatically. We understand the costs of any military action.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위권을 강조하며 미국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군사 공격을 단행할 수 있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Israel must have the ability always to defend itself by itself against any threat. And that when it comes to Israel's security, 이란 핵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는데요. 핵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해법에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갈등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며 재점화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란 핵 문제는 다시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에게 크게 되었던 이란의 새 지도부는 이를 강하게 일축하며 대화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의 핵을 줄곧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란 핵을 둘러싼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그 뉴스였습니다.